가 정복한 한상원을 세운 그 나라는 흉노의 왼팔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유만조선이 흉노의 왼팔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반고의 한서 유현열전에 나오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정신이 똑바로 바뀌었다면 당연히 연구를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은 뭐 우리 조상들이 쓴 역사책을 못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환단고기는 위선이니까 보지 말아야 된다. 보면 안 된다. 그래서 환단고기 공부하는 학생은 대학에서 졸업을 못합니다. 논문 쓰면서 환단고기 인용하면은 학점 안 나갑니다. 위선이니까 보지 말아라. 삼국유사 그 야사니까 그게 무슨 역사냐 보지 말아라. 삼국사기 보니까 초기 기록이 그게 다 엉터리더라. 보지 말아라. 우리나라 역사책은 보지 말아라. 뭘 봐야 되느냐. 중국의 25사를 보라. 대한민국 역사학과에서 가르친 게 있었습니다. 중국의 25사를 보라. 그러면은 25사 중에서 가장 그 유리한 역사책이 사마천의 사기입니다. 두 번째가 반고의 한서입니다. 반고 한서 유현열전에 위만조선이 흉노의 왼팔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거 연구를 해야죠. 왜 위만조선을 흉노의 왼팔이라고 했는가? 그런데 또 흉노가 백제가 흉노의 별종이라고도 해놨단 말이에요. 왜 자꾸 흉노하고 우리 역사를 자꾸 관련을 짓느냐. 도대체 흉노와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걸 연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우리나라에 저명한 학자들한테 가서 흉노하고 우리나라가 어떤 관계냐 물으면 답변하는 사람이 있느냐.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 거죠. 그 역사 연구의 기본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왜 기본이 안 돼 있느냐? 일제가 만들어 놓은 식민사학의 구조적인 틀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니까 다른 거 연구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연구하면 이게 다 무너지니까 일제가 만들어 놓은 식민사학을 그대로 가져가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것만 강화시키고 있는 거죠. 위만조선이 흉노의 왼팔입니다. 그 흉노의 오른팔이 누구겠습니까? 대월지입니다. 대월지. 대월지. 대월지인데 아까 이제 우리 조병헌 박사님이 이제 이 대가 우리 역사 기록에 보면은 대가 많이 붙습니다. 대가.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은 대가 접두사로서 크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붙인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대가 우리 역사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어디에 등장하느냐? 환인에 등장합니다. 환인에 등장합니다. 나라를 뜻하는 국자 안에 큰 대자가 들어 있습니다. 이 대가 뭐냐? 대가 바로 마고 삼신을 상징하는 문자입니다. 이게 대가 마고 삼신을 상징하는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마고 삼신의 자손인 아사달 이 월은 이게 아사달입니다. 이 아사달을 뜻합니다. 우리가 이 월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가 월이 들어간 한자가
월에 들어간 한자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자 배울 때 왜 어려우냐? 이게 월이 그냥 뭐 왜 여기다 썼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뭐 이거는 이게 월이라고 하니까 이게 쓰는 거니까 이렇게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뭐 월은 그냥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이 월은 하늘에 있는 달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 월이 하늘에 있는 달을 가리킨다면 한자는 중국 한국의 조상이 맞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월이 하늘의 달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아사달을 가리키는 게 맞다면 한자는 우리 조상이 맞는 겁니다. 그 대월지가 뭐냐? 삼신의 자손인 아사달, 십간, 아사달 십간이 누굽니까? 천자입니다. 아사달의 천자를 하늘처럼 받들겠다는 겁니다. 대월지라고 하는 나라 이름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삼신 할머니의 자손 아사달 천자를 하늘처럼 받들겠다. 이 얘들이 바로 흉노의 오른팔이다 이겁니다. 얘들이 흉노의 오른팔이다. 우연만이다. 그 대월지가 언제 생겼느냐? 이 대월지가 누구냐?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던 페르시아가 바로 중동과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던 페르시아의 후손들이 대월지입니다. 알렉산더가 밀고 올라올 때 페르시아가 이제 계속 이 알렉산더하고 최초로 붙은 페르시아의 장군이 누굽니까? 크세스입니다. 크세스. 크고 세다. 우리말로 하면 대대로죠. 크고 세다. 유럽의 언어들 이렇게 보면 다 우리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크세스. 깨지면서 지금의 그리스 쪽에서 붙어서 깨지면서 계속 후퇴합니다. 그 알렉산더가 계속 밀고 올라오니까 페르시아도 나중에는 싸우다가 안 되니까 후퇴합니다. 중앙아시아. 페르시아 중앙아시아로 후퇴해서 올라오니까 큰일 났잖아요. 이게 아사달이. 이런 일을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당해본 적이 없단 말이죠. 아니 감히 하늘 같은 아사달을 쳐두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시에 알렉산더가 뭐 잘나서 된 게 아니고 이제 다 아사달의 제후국들이 이제 문화가 발전하고 하니까 이놈들이 아사달에 세금 내기 싫어가지고 이제 좀 깨진 거죠. 깨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후들이 다 알렉산더를 돕는 겁니다. 거의 붙는 겁니다. 우리가 알렉산더하고 싸우려면은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했느냐? 백인 동네에 반란이 일어나면은 황색인종 동네에서 군대를 뽑아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 백인 놈들하고 싸우려면 같은 백인 같은 붙여놓으면 안 싸운단 말이죠. 다 죽고. 황색인종 데리고 가면 잘 싸운단 말이죠. 그 황색인종이 어디에 살았습니까? 중국과 한국, 연해주, 만주, 일본 열도에 황색인종이 사는 거죠. 바로 위만조선이 누구냐? 위만조선이 있던 기자조선이 우리 아사달 천자의 좌현왕이란 말이죠. 좌현왕이니까 흉노의 왼팔이라고 했던 겁니다. 거기에 좌현왕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그 위만의 땅, 위만이 반란을 일으켜서 장악한 기자조선, 그 땅에 우리 아사달의 좌현왕이 있었단 말이죠. 그 좌현왕은 한반도와 만주, 일본 열도, 연해주를 다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흉노의 왼팔이라고 했던 겁니다. 오른팔이 바로 백인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인데 그게 페르시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대를 어디서 뽑아가지고 가야 되느냐 하면은 중국 대륙하고 한반도, 만주, 일본에서 뽑아가지고 가야 되는데 여기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여기도. 근데 중국에서 좀 뽑아가지고 가긴 갔습니다. 그런데 이놈들이 속으로는 치길 바라니까 전쟁해봐야 그냥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사달이 돈항에서 급히 길림성 돈항으로 후퇴를 하게 되는 겁니다.
돈하로 청소하게 됐습니다. 돈황에서 돈하로. 알렉산더 때문에. 그 알렉산더가 명확하게 아사다를 노리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가. 이게 뭐냐? 알렉산더는 자기가 이제 세계를 다 정복하고 나면은 천자의 도읍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어디다 만들려고 했느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다 만들려고 했죠. 어마어마한 그 대도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대도시의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 아스칸다리아라고 했습니다. 아스칸다리아. 그 이름에 보면은 아스칸이 나옵니다. 아스칸. 아스칸 다리아. 그런데 이것도 지금 누군가가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기 위해서 말을 바꿔놓은 거죠. 다리가 뭡니까 이게? 이 다리가 다리입니다. 다리. 아스칸. 아스달 칸. 아스달 칸이라는 얘기잖아요. 아스달 칸. 예. 알렉산더는 자기가 세계를 정복하고 나면은 아스달 칸이 되겠다고 했던 겁니다. 아사달 칸. 칸이 누굽니까? 이 간이 십간 아닙니까? 십간. 단군왕공. 십간이 단군왕공입니다. 알렉산더가 자기가 단군왕공이 되겠다고 분명히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아사달을 몰랐다면 거의 박트리아까지 올라왔을 리가 없죠. 중앙아시아 박트리아까지 올라왔던 겁니다. 이 알렉산더가. 올라왔다가 그때가 알렉산더가 31살 때입니다. 하늘이 돕지 않으면 우리도 개박살 나는 겁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알렉산더가 병이 걸려서 돌아가서 요절합니다. 돌아가서 죽습니다. 그 바람에 우리가 위기를 모면했던 것이죠. 그래서 돈황에서 돈화로 옮겨놓고 다시 돈황으로 돌아가서 그 후에 우리 역사를 보면 돈황으로 돌아가서 아사달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 돈화라고 하는 지명이 뭡니까? 돈화. 돈화 한번 보십시오. 돈화. 돈황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돈황이. 또 원래는 여기에 산해경을 보면은 여기에다 이 분화자를 앞에다 씁니다. 분화자를 앞에다 쓰는 게 돈황이라고 한 건데 그 돈화가 뭡니까? 돈화는 이렇게 쓴 겁니다. 이게 화라는 한자가 뭐뭐가 된다는 뜻입니다. 뭐뭐가 된다. 돈황처럼 되자. 돈황의 영광을 되찾자.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다물이 뭐냐? 돈황의 영광을 되찾는 겁니다. 다물이 돈황의 영광을 되찾는 겁니다. 그럼 돈황에 뭐가 있었느냐? 세계를 지배했던 우리 아사달 이 돈황에 있었던 겁니다. 그 증거가 있느냐? 실제로 돈황에 가보십시오. 전 세계에서 돈황만큼 고분이 많은 데가 없습니다. 고분이 자그마치 2만 여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역사를 추적할 때 아무데나 가서 막 지내면 되는 게 아닙니다. 첫째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고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 우리 조상들이 위대한 조상들이 거기 계셨다면은 당연히 고분이 있어야죠. 돈황에 가면 2만 개의 고분이 있습니다. 중국 대륙은 물론이고 전 세계 어디에도 이렇게 2만여 개의 돈황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돈황처럼 되겠다는 겁니다. 이 알렉산더 때문에 돈황으로 오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 대월치가 이제 페르시아에서 후퇴해서 중앙아시아에 와서 정착한 사람들이 대월치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 대월치가 어디로 가느냐? 지금의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로 가게 됩니다. 지금의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가 회교의 나라가 되는 이유가 뭐냐? 회교. 이슬람의 나라가 되잖아요. 바로 페르시아 때 대월지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같은 종교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 문화적 현상을 해설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대월지. 얘들이 우리 아사달의 우연왕지다. 삼조선 체제라는 게 뭐냐? 삼조선 체제가 중심에 천자가 있고, 우리 아사달 천자가 있고, 좌연왕이 있고, 우연왕이 있고, 이게 삼조선 체계인 겁니다. 이게 우리는 항상 이 체제를 유지했던 겁니다. 중심에 천자가 계시고, 천자가 다스리는 곳이 어디냐? 천자가 직접 다스리는 곳이 중국과 인도입니다. 중국과 인도는 고대사를 보십시오. 숨도 못 쉬고 살았습니다. 하상주의 역사는 중국이 다 날줄했으니 그렇지 거기는 숨도 못 쉬고 살았어요. 천자가 직접 관장했기 때문에. 그리고 서쪽 시할머니 자손들 백인들 우연왕이 다스리고, 동쪽 오만머니 자손들 좌연왕이 다스리고, 이 체제가 유지됐던 겁니다. 우리가 이 동이족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어제도 평창에서 또 호랑이를 또 내세웠다고 합니다만, 우리는 동이가 아니다. 동이는 누구냐? 환웅과 싸워서 깨지고 중국 대륙으로 갔던 그 호랑이족의 자손들이 그게 동이족입니다. 얘들이 중국 대륙을 지배하고 있다가 아사달이 환웅 시대에 아사타나에 있던 게 이게 도낭으로 내려옵니다. 단군왕건 시대. 단군왕건 시대에 도낭으로 내려오는데, 이때 도낭으로 내려온 이유가 중국 대륙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단군왕건, 거불 단군왕건이 도낭으로 옮겨놓고 중국 대륙 정복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중국 대륙에 있던 동이족들, 호랑이족의 자손들이 뜨거워라 해가지고 또 도망을 또 가게 되는 겁니다. 어디로 도망가느냐? 주력이 만주와 한반도로 들어오게 됩니다. 만주와 한반도, 주력이. 그리고 일본으로 도망을 가고, 또 베트남, 태국 이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가면은 지금도 치우사당을 세워놓고, 그 치우사당을 뭐라고 합니까? 염제신농사당이라고 하면서 베트남에 가보십시오. 사당에 가면은 호랑이 한테 제사 지내잖아요. 베트남에 가면, 태국에 가면 다 그렇습니다. 그때 한반도와 만주로 도망왔던 사람들이 동이족이란 말이죠. 그 사람들이 동입니다. 그 우리는 뭐냐? 동호다 이거예요. 여기서 이게 식간이면은 여기도 이게 식간인 겁니다. 식간의 나라. 식간의 나라. 응? 식간의 나라. 아사달. 식간의 나라 아사달 사람들을 호라고 하는 겁니다. 호. 호가 식간의 나라 아사달. 호가 우리 자신인 겁니다. 동이는 맨날 이 호한테 깨져 도망다니는 애들이 동이고, 그들이 호랑이 중에 자손들이고, 위대한 곰의 자손들, 이게 동호입니다. 식간의 나라 아사달. 이 김이라고 하는 글자가 중국의 역사서에 언제 처음으로 등장하느냐? 서기전 221년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합니다. 중원을 통일하고 나서 그 진시황이 중원을 통일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겼느냐? 우리 아사달이 알렉산더하고 싸우느냐고 정신을 못 차릴 때, 이 중국 대륙의 이놈들이 이제 성을 만들고
돌성을 쌓기 시작하잖아요. 총을 만들고. 우리 아사달은 지금 알렉산더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린단 말이에요. 여기 싸우느냐고. 이럴 때 중국 대륙에 독립의 힘이 축적되는 겁니다. 독립의 힘이 축적되는 겁니다. 아사달이 어디로 갔습니까? 돈황에서. 돈하러 멀리 갔단 말이죠. 중국 대륙을 통제할 힘이 약해지는 겁니다. 이 돈하러 가서 알렉산더 때문에 새로운 도읍지를 만들었습니다. 돈하에 가서 송화강, 이제 폐수가 송화강이 되는 겁니다. 폐수가 송화강이 되는 거죠. 송화강에 육정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는 돈화의 육정산이 뭐냐? 그게 대방고지지. 대방고지. 육정산. 그러면 낙랑고지는 어디에 있었느냐? 돈화의 동모산. 동모산이 낙랑고지가 되는 겁니다. 송화강을 중심으로. 이제 그 새로운 아사달을 만들고 있다가 이 알렉산더가 이제 죽긴 죽었는데 우리는 분열이 시작되는 겁니다. 분열. 첫째는 뭐냐? 돈화에 있을 때는 전 세계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풍족하게 먹고 살 수가 있었는데 돈화에 있을 때 우리 아사달 도읍지 이 아사달 인구만 200만 정도. 어마어마한 도읍지 아닙니까? 군대 빼고 아사달만 200만. 근데 200만이 돈화로 옮겼는데 중국에서도 세금 못 받아. 서쪽 다 날아갔어. 세금 받을 때가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세금 받을 때가 일본하고 한국하고 연해주밖에 없는 거예요. 200만이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거죠. 먹을 게 부족하니까 우리끼리 싸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끼리 분열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돈황으로 돌아가자는 사람에다가 뭐 별별 여론이 들끓게 되는 거죠. 국론이 분열돼가지고. 망하는 집안은 또 이렇게 시끄러운 겁니다. 잘 되는 집안은 또 잘 되는데 망하는 집안은 시끄러워요. 가뜩이나 이 세금을 못 받아서 죽겠는데 국론까지 분열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럴 때 중국이 통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천 사기 그 진본기에는 어떤 구절이 있느냐? 진본기에 말이죠. 조나라, 위나라, 춘추전국 시절에 뭐 노나라, 제나라 이런 여러 나라들이 진시황하고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느냐? 흉노를 거느리고 싸웠다는 겁니다. 진시황의 그 나라와 진나라와 나머지 나라들이 흉노를 거느리고 그 진시황의 나라와 싸웠다는 겁니다. 사마천 사기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가 여섯을 거느린다면 말이 되지만 여섯이 하나를 거느린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흉노가 진시황을 막기 위해서 춘추 전국 시대에 여러 나라들을 소집해가지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 역사를 거꾸로 여섯 나라가 흉노를 거느리고 싸웠다고 글자를 바꿔놓은 거죠. 하나가 여섯을 거느릴 수는 있어도 여섯이 하나를 거느렸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국사를 우리가 잘 분석해보면은 어떻게 난조가 됐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또 흉노가 등장합니다. 우리 아사달이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흉노, 우리 군대를 보내서 진시황하고 치열하게 싸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 아사달이 진시황이 중국 통일하게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군대를 보내서 싸웠던 겁니다. 싸웠던 겁니다. 거기에 또 흉노가 그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흉노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우리 아사달 군대인데 자기네들을 지배했던 이 천자가 계시는 이 아사달이 통째로 지금의 돈황 지역에서 신림성 돈화로 가버렸단 말이죠. 돈화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대가리가 돈황에서 돈화로 가버렸단 말이죠.
흉노의 대가리가 누구냐? 그게 아사달인 겁니다. 흉노의 대가리가 아사달. 그 흉노는 뭐냐? 몸통이죠, 몸통. 대가리, 흉노의 대가리는 아사달. 흉노는 몸통. 좌현왕은 기자조선. 우연왕은 페르시아. 이런 체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한서 위헌열전에 위만조선을 흉노의 왼팔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게 잘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그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서기전 221년 기록에 진시황 본기 기록에 뭐라고 나오느냐. 진시황이 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인이 이제 힘을 써서 조상들의 도움을 받아서 중국을 통일해서 대단히 큰 나라의 왕이 됐다. 그런데 내가 아직도 과인을 써서야 되겠느냐? 내가 어떤 칭호를 써야 좋을지 대신들을 한번 논의해봐라.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그때까지 진시황은 과인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과인. 과인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조선시대 조선의 왕들이 과인을 즐겨 썼습니다. 이 조선의 왕들이 누굽니까? 중국 천자의 제후 아닙니까? 우리 조선왕조실록 읽어보면 참 기가 막히잖아요. 송시열이가 뭐라고 하느냐? 나는 조선왕의 신하가 아니다. 나는 누구냐? 아니 내가 중국 천자의 신하지 조선왕의 신하가 아니라는 겁니다. 조선왕이나 나는 뭐 도친 개친인데 이거요. 너나 나나 다 같은 중국 천자의 신하인데 이런 식인 겁니다. 이율곡, 이황 다 그런 식입니다. 왜 조선이 망했겠습니까?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의 왕은 과인이다. 나는 과인이 맨날 이렇게 썼던 겁니다. 진시황이 이렇게 과인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칭호를 쓰면 좋을지 한번 논해봐라. 그래서 조고, 이사 이런 진시황의 신하들이 논의합니다. 논의해본 결과 짐이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짐. 그래서 이제 왕이라고 하면 안 되겠고 사망해서 황을 따고 오제에서 제를 따서 황제라고 칭하고 짐이라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짐이 누굽니까? 짐이. 자, 이게 아사달이면 이것도 아사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사달 팔가의 천자가 정확하게 나오죠. 아사달 팔가의 천자가 자기를 쉼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 짐이 누굽니까? 아사달 천자, 팔가의 천자가 자신을 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사달 팔가. 이 아사달 팔가의 천자가 자신을 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시황이 이제 누구 흉내를 내는 거냐? 아사달 천자의 흉내를 내는 겁니다. 이게 하늘의 달이 아니단 말이죠. 하늘의 달이 왜 여기 와 있겠습니까? 하늘의 달이 여기에 왜 붙었겠습니까? 여기 또 보면은 보십시오. 이게 여자는 이거의 옛날 글자가 마늘모입니다. 옛날 글자가 이게 마늘모입니다. 여자는 천자가 계시는 아사달 여자가 예쁘다는 겁니다. 그 아무나 예쁜 게 아니고 이 아사달 여자는 천자가 계시는 아사달 여자가 예쁘다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에 이 연자가 쓰이는 곳을 보면은 연자가 쓰이는 곳을 보면은 이 예쁜 여자가 다 이 황도에 있는 궁 안에 사는 여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궁 안에 사는 여자들이 실제로 예쁜 거죠. 아사달 천자가 있는 아사달 여자가 예쁘다.
이 월자를 보면은 그 뭐 때문에 이렇게 이걸 월이라고 했느냐? 예. 바로 이 아사달에 이 낭낭에는 안산이 있어야 된다. 안산. 개방에도 안산이 있어야 되고 높은 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항상 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주변에 활가를 산을 중심으로 이 주변에서 활가를 만들었던 겁니다. 산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이 산을 빌경, 받들경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거는 산을 뜻합니다. 산을. 그래서 이렇게 산이 두 개가 있다는 거, 두 개. 산이 두 개가 있다. 아사다는 산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산이 하나밖에 없는 데가 제후, 산이 두 개가 있는 게 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이 하상주에 보면은 여기 나오는 겁니다. 보면은 이게 이 안산 나라구가 요거 하나만 딱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만 나옵니다. 예. 상나라도 보면은 예. 요 언덕이 나오는 겁니다. 언덕. 어? 언덕에 뭐 딱 하나 후가 하나가 딱 나옵니다. 이렇게 주나라도 보면은 이렇게 언덕 하나씩 딱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오나라 보면 이거는 언덕도 없고 딱 하나 나오는 겁니다. 연나라 보면 이게 또 하나 딱 나옵니다. 중국은 이게 딱 하나씩만 나옵니다. 이게 중국이죠. 우리는 보면은 이게 두 개가 나옵니다. 어디에 두 개가 나오느냐? 이 폐수도 결국 이제 그런 건데, 폐수도 그런 건데, 우리는 평양에 보면 평양에 보면은 두 개가 딱 나옵니다. 이렇게 두 개가 딱 나온다. 평양에. 평양이 두 개 나옵니다. 또 어디에 나오냐? 두 개 나옵니다. 이게 두 개가 이렇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게 두 개, 나라구가 두 개가 나오는 곳이 천자가 계시는 곳이고, 하나만 나오면 제후가 있는 곳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대로 마무리를 하면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장군왕금 시대에 중앙으로 왔다가 결국은 그 이후에 국문이 분열돼서 천자를 못 뽑습니다. 천자를 뽑으려고 하면 구간이 만장일치가 돼야 되는데 못 뽑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200만이 살 길이 없어서 중국도 날아가버렸잖아요. 날아갔고 북한의 평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평양으로 들어왔다가 그 핵심 세력이 나주로 이동합니다. 나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 나주에 보면은 영산강이 폐수가 되는 겁니다. 영산강이 폐수고, 지금의 반남면 지역에 자미산이 있습니다. 자미산. 그게 이제 낭낭고지가 되고, 그래서 그 자미산을 중심으로 거대한 원형 고분들이 많이 분포하게 되는 겁니다. 나주의 그 노안면에 안산리에 대방고지가 있었던 겁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그곳에 가서 안산이라고 하는 지역에 대방이라고 하는 지명이 지금도 남아있고, 또 자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낭낭고지가 발전해 있었다는 사실을 다 실제로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평양에 아사달의 아주 정확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 나주입니다. 그래서 그 나주가
나주가 실제로 일본부터 한반도의 서부, 또 중국 대륙의 요소, 산도, 또 절강,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까지 거대한 해상 제국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고조선의 그러한 전통을 이어서 그 제국을 세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백제사인데 이게 백제사입니다. 근데 그 백제가 나당연합한테 망하면서 그 백제사가 초토화가 된 거죠. 신라가 정통성을 갖지 못했던 신라가 승자가 됐습니다. 백제 역사를 다 없애야 되는 거죠. 그 유리한 백제 역사가 사라지게 됐던 겁니다. 사라지고 우리가 보는 백제는 아주 보잘것없는 백제. 신라 이후에도 백제 역사는 5번을 더 난도질 당합니다. 5번도 난도질 당해서 우리는 아주 별 볼 일 없는 백제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울러서 고조선의 유리한 역사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이번 시간에 이제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한 이유가 다음 시간하고 이제 다음 목요일 날은 우리가 한번 뭐 명절 때문에 쉬어야 되고 2월에 2번밖에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2번에 걸쳐서 이제 환인시대, 환웅시대 한번 하고 단군왕건시대 한번 하고 이렇게 해서 고조선 붕괴가 되기까지 마고 30부터 고조선 붕괴가 있기까지의 역사를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